in progress. 강의 제목은 SBO 비즈니스 홈미팅과 셀 복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홈미팅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가자. 이런 얘기예요. 예, 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하테커를 만나기 전 영양사였습니다. 지금은 맨하테커로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어, 그 앞서 홈미팅에 관해 하기 전에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떤지 본질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 뭐 다단계의 한 종류 아니야?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다단계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엄연히 틀립니다. 다단계는요, 주 목적이 판매예요. 판매. 네, 그래서 영업적 스킬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애용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애용자를 만들어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에 뭐라고 지정을 하냐면 사업자가 소득의 기회를 알선하고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며 상대방을 안내해서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한다. 아, 이 사업자가 소득의 기회를 알선하면서 이 제품을 쓰게 하고, 그리고 물건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소비의 패턴을 바꿔줌으로써 소득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과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정확하게 해주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건 어, 애용자가 될 수 있게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마케팅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마케팅 중에 최고의 마케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마케팅은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소비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지출로 끝나는 그런 소비자가 아니라 내가 좀 더 가성비가 있고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소비 생활은 그런데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어때요? 소득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상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소비자이지만 써보고 그거에 대한 경험을 알리고 알려서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돈을 벌고 써보고 알리고 돈 벌고 써보고 알리고 돈 버는 소비자 마케팅이 소비가 머니가 되는 그런 마케팅이다. 그러려면 어때요? 브랜드 체인지 하려면 중요한 건 영업적 스킬이 있으면 장단점만 얘기해도 되지만 이건 애용자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소비 경험이 없으면 절대 거기에 동참 안 해요. 요즘 소비자들이 어떤데요? 소비자 주권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을 많이 연결하는 게 바로 우리네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말에서도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를 마케팅하려면 네트워킹을 시키는 그런 스킬이 참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돈 벌기 첫걸음이 안 됩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들도 이 제품을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이게 제일 어렵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어, 저희 그 스폰서님이 진짜 네트워킹 시키는 걸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저의 성격을 파악을 했어요. 제가 성격이 잘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소개를 딱 해주셨는데, 뭐부터 그러면 쓰는 게 좋냐 그랬더니, 폼크리싱부터 쓰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폼크리싱, 왜냐면 너무 저한테 이 제품의 좋은 점을 알리려고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폼크리싱을 바꿨고, 폼크리싱을 바꿔서 물건을 쓰네 하니까 우리 스폰서님들은 어떨까요? 아, 이 사람한테 또 다른 마케팅이 들어가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밀착을 했죠. 그러면서 정말 거절 못하는 걸 이용을 해서 저한테 정말 대단한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반신반의하면서 사실은 했거든요. 근데 하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이거 큰돈이 들어가면서 뭔가는 알아야겠다. 아, 그럴 차음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MBA나 여기를 쫙 저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지속적인 스폰서님의 팔로우 때문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여러분하고 똑같이 뭔가 지식이나 정보가 들어오면서 저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미팅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1대1 미팅, 2대1 미팅, 그리고 좀 더 발전된 게 바로 홈미팅인데요. 오늘은 홈미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어, 21세기 비즈니스를 쓴 로버트 키요사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 사회에서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돈을 벌고 활동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자산이 있는 분들은 그 자산이 굴러가면서 어때요? 돈이 되지만 이거는 자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때 자본이 없이도 뭔가 내가 소비 패턴을 바꿈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발견했고 충분히 애용자를 만들기 때문에 예, 교육 사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교육 사업이 돼서 배우고 익히고 전달하는 어떤 시스템의 사업이 가능할 때 최고의 21세기형 비즈니스다. 그렇게 할 때 개인의 성장과 재정적인 성공을 동시에 갖다 줄 수 있는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평독에서 21세기 비즈니스 하는데요. 정말 옛날에 한번 읽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다시 봐도 정말 주옥 같은 얘기가 맞다 맞다 하는 게 정해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줌 미팅에 있는데 왜일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누구는 혹시 내가 하는 일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할까? 정말 얘가 재정적인 자유가 될까? 누구는 직장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데 내만의 사업? 왜 지금까지 바빴는데 여유 시간, 뭐 여러 가지 봉사나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즐거움, 은퇴, 어떤 유산, 맨날 빚만 있는데 유산도 만들고 싶은 이런 어떤 각양각색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서 지금 다양하게 다양한 분의 목적을 가진 분들이 지금 이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자유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재정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뭐를 해야 될까? 제가 클린을 다 하고 나서 목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제품이 좋은 걸 알겠고 이 제품을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MBA에 들어와서 배웠거든요. 그랬더니 배운 느낌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트워킹 시키는 스킬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알게 됐어요. 아, 그냥 줌 미팅에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킬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아,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공을 하려면 축적이 돼야 되고, 분명히 복제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축적은요, 제가 계속해서 공부는 워낙 다양한 소비자층이 있고 그분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제품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똑부러진 프로로 어떤 그런 걸 해서 노하우를 축적을 하고요. 그리고 복제를 해야 됩니다. 복제는요, 사람들과 끊임없이 만나서 전달할 수 있는 홈미팅이 복제가 되고 미팅 참석이 복제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축적과 복제구나. 아,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내가 먼저 미팅 장소에 가면 같이 오는 파트너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미팅 속에서 생각이 바뀌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HMD에서는 SBO를 만드는 걸 복제로 하고 있어요. SBO가 뭐냐면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이면서 사업자를 얘기를 해요. 보통의 세일즈에서의 성공의 열쇠는 판매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판매 능력 탁월하십니까? 사실 저는 잘 사서 쓰는 건 좋아해도 판매 능력은 사실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좋으면 사는 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런데 판매 능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성공의 열쇠가 바로 복제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제 능력. 이 복제 능력이 이 21세기형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열쇠라고 이 21세기형 비즈니스 책자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책에도 나와 있는 건 팩트잖아요. 그래서 뭘 복제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일단 사람들과 만나면서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홈미팅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1대1 미팅에서 저는 사실 소개팅도 제대로 안 해보고 결혼한 사람이라 저는 1대1 미팅이 너무 어색했어요. 이 1대1 미팅을 만나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잘 설명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또 영업적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잘 듣는 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뭔가 그 사람하고 얘기거리가 있으려면 매개체가 필요했거든요. 제가 근데 요즘 참 쉬운 게 양자기를 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제가 직업이 영양사였는데 건강 체크하는 이 기계에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공짜한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비자분은 뭐 해보죠. 이러고 이렇게 손 얹어서 하거든요. 그럼 그것을 설명하다 보면 정확하게 그분들과 궁금한 점, 더 관심도의 밀도가 높아지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제품이고 이거 끝나면 카다로그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이렇게 저절로 제가 말하지 않아도 묻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카다로그에다가 뭐뭐뭐 드시면 좋겠어요. 장이 안 좋으니까 바이탈과 유산균 또는 소화가 안 되니까 바이탈과 엔자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줘요. 처음에. 그러면 물으세요. 회원 가격으로 주는 거죠? 물론입니다. 물론 회원 가입 안 했어도 회원 가격으로 주죠. 저희가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이 드시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렇지만 제가 요거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럼 바로 회원 가입하고 해드리죠. 그런데 제가 이거 빨리 주문을 해서 제가 갖다 드릴게요. 1대1 미팅에서의 저의 찬스는 뭐냐면 다음 미팅을 만날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거리가 뭐냐면 제품을 갖다 주는 걸로. 또는 회원가입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아예 얘기도 안 해요. 그럼 제가 주문해서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다음 미팅을 만날 수 있는 거리를 찾는 것이 1대1 미팅에, 그리고 또 다음에 저를 제가 다음번에 요거 보면 좋아하는 건강책이 있는데 그거 갖다 드려도 될까요?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갖다 주는 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책자하고 제가 드실 샘플 좀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다음 미팅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1대1 미팅에서 할 수 있는 건 간단히 저의 소개와 저의 마이 스토리와 그리고 다음번에 미팅의 초대 이렇게 만드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미팅의 약속이죠. 어떤 미팅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초대입니다. 그래서 1대1 미팅도 바로 초대가 됐고요. 그리고 1대1 미팅이 단번에 이분이 소비자가 되고 애용자가 되고 사업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정말 많은 분을 했는데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 4년, 3년을 계속해서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되고 이제는 애용자가 됐어요. 찐 애용자가 돼서 미팅에 시스템에 오게 되더라고요. 1대1 미팅에서 시스템에 조인되기까지가 사람마다 시간차가 다 있지만 그래도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결실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대1 미팅이 축적이 되면 두 번째는 2대1 미팅입니다. 2대1 미팅은 후원을 같이 가거나 스폰서를 모시고 갈 때 동안에 해요. 2대1 미팅에서는 스폰서를 모시고 가면 스폰서가 이분을 어떻게 네트워킹 시키는지 소개자인 내 입장에서는 잘 배워야 돼요. 스폰서가 얘기하는데 그건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때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시간이 첫 번째 길어진다. 짧아질 것이 길어지고요. 두 번째, 내가 배워야 하는데, 어때요? 스폰서가 얘기하다 보면 맥이 끊겨요. 맥이 끊기게 되면 그 다음 진도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개자인 내 입장에서는 스폰서가 어떻게 프로스펙터한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미팅을 초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걸 배워야 해요. 근데 2대1 미팅에서 정말 예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뭐냐면 스폰서는 열심히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공감대를 끌어내려고 하고 그분의 니즈가 뭘까를 파악하고 경청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전화 받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예? 스폰서님 그건 저거 아니에요 하고 껴든다든지 이래버리면 후원을 제대로 진행하는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소개자는 시스템에 대해 돼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에서 배웠지 스폰서하고 같이 가면 어때? 그걸 배워야지. 이걸 알고 되면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뭐 1시간 반, 2시간이면 끝나고 그다음에 다음 사람 만나고 그래서 여러 명을 만나서 도와줘야 할 그 시간을 하루에 한 명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스폰서도 시간 손해, 소개하는 나도 손해 이렇거든요. 그래서 2대1 미팅은 스폰서가 어떻게 팔로우업 하는지를 정말 경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청을 하고 나서 어떻게 초대가 하는지 그 스킬을 배워서 익혀서 나의 노하우로 축적을 꽉꽉 해놔야 돼요. 그래서 2대1 미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2대1 미팅에 하다 보면 스폰서는 다음 미팅을 또 약속을 잡거든요. 다음에 같이 만나서 다음번엔 제가 이걸 갖다 드릴게요.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갖다 드릴게요를 잘해요. 그럼 다음 미팅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갖다 드릴게요를 잘해서 다음번에 갈 때, 예, 그 얘기를 하고 그 미팅을 몇 번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더 들어와요. 한 사람이 더 들어오면 1대 3이 되고, 이렇게 3대1 미팅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다? 바로 홈미팅을 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2대1 미팅도 역시 목적은 다음 미팅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후원 사례할 때 좋지 않은 요청 사례, 좋지 않은 후원 요청 사례가 있어요. 스폰서님을 무조건 모시고 가는 거예요. 스폰서님 갈 때가 있어. 모르는 사람을 앞에다 데려다만 놓으면 스폰서님이 다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스폰서님도 낯가려요. 진짜 낯가리거든요. 봤던 사람은 친숙하지만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낯가리거든요. 그래서 스폰서에게도 준비의 시간, 그분에 대한 정보를 좀 듣고 그분에 맞는 맞춤 정보를 준비해 갖고 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무조건 모시고 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그분한테 연락도 안 하고 어, 같이 다니다가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오랜만에 친구를 보려고 나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굉장히 경직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좋지 않고 나는 안 가고 스폰서만 보내는 거. 제가 파트너분들 중에 예, 예, 전화번호만 딱 주면서 여기 이 사람 있는데 가봐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스폰서는 뭔가 누군가를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 먼저 이 일을 해본 사람이고, 해본 사람의 그 노하우를 내가 받아서 배워야 하는데, 스폰서를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는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대신해주고, 못하는 일을 문제점을 마무리해주는 그런 걸로 스폰서를 이용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스폰서와 같이 갔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죠. 내가 다 얘기하는 거. 그러면 스폰서 왜 모시고 갔나요? 다 얘기할 거? 그래서 이건 좋은 후원 사례가 아니고요. 스폰서를 설명하는데 전화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실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MBSA의 교재 중에 모든 건 자세에 달려있다. 그 책 받으셨죠? 정말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자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재에도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3명 이상 모이면 바로 홈미팅 장소를 해야 돼요. 이거는 파라솔을 키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어릴 때 구몬학습을 좀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구몬학습 선생님하고 친하고 뭐 소통하고 그리고 구몬학습 선생님도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소개도 해드리고 이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구몬학습을 어디 봤냐면 파라솔을 핀 데서 만났어요. 아니, 다니지 않고 이렇게 파라솔에서도 하시네요. 했더니 이게 훨씬 편해요. 지나가는 소비자 만나서 뭐 전달도 하고요. 맛보기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후원을 한대요. 더 많은 신규를 만들 수 있대요. 네, 맞습니다. 홈미팅 장소는 정말 구몬 선생님이 파라솔을 피고 딱 지정된 장소에서 신규를 리크루팅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홈미팅입니다. 그래서 홈미팅은요, 가능한 한 편안한 장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집에서 누군가가 세미나에 한번 와봐 그러면
토카님 오시는 분 계신가요? 전혀 아니시죠? 차 마시러 와봐. 우리 제품에서 시연회 하고 있어. 마사지 하고 있어. 이렇게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집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3명제지 4명 정도는 홈파티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죠. 하지만 사업적으로 홈미팅에 격식을 갖춘 거 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요즘은 집을 잘 오픈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단체룸 같은 거 커피 한 잔씩만 시키면 다 단체로 그 룸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음악이 크지가 않은지 뭔가 좀 독립된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정보를 전달할 마땅한 장소인지를 꼭 한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그 커뮤니티가 있어서 1,000원만 내면 들어가는 회의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소규모 회의실 같은 걸 빌려서 홈미팅을 해도 얼마든지 할 의지만 있으면 장소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홈미팅은 어떤 장소여야 될까요? 홈미팅의 핵심은 바로 이 비즈니스의 어떤 가장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에요. 왜? 이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고, 전달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곳이 바로 홈미팅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가장 큰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홈미팅은 소규모 비즈니스 미팅인 거 알았고,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제품과 비즈니스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버는 소비자가 나와야 되고, 돈을 버는 사업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SBO 사업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속에서 홈미팅에서 잠재 고객과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홈미팅이라고 할 수 있죠. 홈미팅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의 기반을 일으키려면 대부분이 이 홈미팅을 여는 사업자가 주 사업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 속에서 사업자들과 새로운 소비자들과 신뢰를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홈미팅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일 새로운 신규가 오는데, 네, 어떤 분이냐면 고혈압 환자예요. 또는 갱년기 환자예요. 스폰서님 강의할 때 거기에 맞춰서 그분에 관련된 거 해주세요. 또는 암하는 분이 와요. 이렇게 하면서 참석자를 미리 전날 분석을 하고, 주최자는 그 강의자하고 같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고 나서 홈미팅에 온 분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게 맞아들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분이 왜 이 장소까지 왔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사실 그분이 시간을 내서 온 거거든요. 그분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왔을까? 정말 건강이 잃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솔루션이 있을까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누구는 추가적인 수입을 벌 수 있을까? 돈이 될까?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경청에 대해 충분히 하고, 뭔가 처음에 왔을 때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분의 어떤 니즈 파악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전달할 때 너무 어려운 용어 같은 거 우리 어디에 사는 어서시이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셀 미팅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 이런 잘 모르시거든요. 전문적인 용어 아니고 그분이 알아듣기 일반 상식선에서 있는 그 용어를 쓰면서 홈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홈미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사전에 홈미팅의 장소도 준비하고 뭘 해야 될지 어떤 환경이나 오면 정말 간단한 영상도 틀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오시면 식사도 해야 되니까 식사 준비도 이뤄가겠죠. 편안한 분위기와 그리고 사업자 집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품이 노출될 수 있게끔 이런 그리고 이 속에서 뭔가 사람이 나쁘지 않네, 사람이 좋네, 다음에 또 오고 싶어 하네 어떤 그런 기회의 장을 좀 만들어서 비즈니스가 기회가 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 왔다 간 사람은 계속해서 관계 유지하면서 다음 미팅을 소개를 하고요. 그분을 계속해서 팔로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를 만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번에는 이게 있지만 다음번에 오셨을 때는 제가 그걸 준비해 드릴게요. 라든가
아니면 언제 시간이 되세요? 제가 가면 맞춤으로 해드릴게요. 양작이 오늘 안 가져왔는데 제가 내일이나 모레 한번 들려서 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어떤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조금 만드셔야 홈미팅이 된다. 성공적인 홈미팅 사례 하나 공유합니다. 정말 신규를 창출하기 위해서 스폰서들이 모여서 청주에 홈미팅을 갔어요. 갔는데 여기에서는 대부분이 사업자가 많죠. 신규는 한두 명 정도인데 사업자들이 다 가서 그 홈미팅을 잘 하기 위해서 미리 장소를 섭외를 하고 예약을 하고 당일날 프린트물을 제가 프린트할게요 하고 프린트하고 그리고 먹거리를 준비를 하고 뒷정리를 다 누구나 할 수 없이 여기 있는 사업자분들이 모두 모여서 뒷정리하고 너무 깔끔하게 발을 맞춰서 홈미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애용자가 생기는 걸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 참석했던 사업자 중에서 나도 홈미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그 홈미팅을 여는 그런 사례가 바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홈미팅은 3명 이상 모이면 홈미팅을 해야 되고, 청주 홈미팅처럼 기존의 사업가들이 절반 이상이 기존의 사업가예요. 그러면 시스템에서 있기 때문에 홈미팅이 오면 신규 위주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이미 다 인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장소도 알아서 거기에 필요한 장소도 자연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같이 합심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다 같이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홈미팅에 오면 초대자들이 어색하잖아요. 어색한데 처음에 어디든 집에 가면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제일 좋은 건 차 한 잔 나누면서 제가 홈미팅을 하니까 우리 강동 홈미팅 가니까 이미혁 스폰서님이 고구마를 쪄갖고 따끈따끈하게 아침에 일찍 오느라고 아침 못 먹고 오는 경우 있거든요. 고구마를 먹으면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서로가 편안하게 그러면서 어때요? 고구마 먹을만해요? 어때요? 아유 맛있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조성이 돼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뭔가 사업자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자세가 나오잖아요. 그 자세에 맞춰서 홈미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홈미팅을 끝나고 나서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게끔 또 다른 초대이고 더 큰 미팅의 초대가 중요하겠죠. 더 큰 미팅에 초대되면 재수하는 거예요. 아, 이 사업이 성장이 됐구나,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더 큰 미팅으로 초대를 해야 되겠죠. 홈미팅은 누가 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뭔가 셀프 리더가 되고 싶고,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핀이 있건 없건이 아니고요. 주도적인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홈미팅의 목적은 또 다른 애용자를 만들고, 그리고 소개를 받고, 더 큰 미팅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자 가장 비즈니스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홈미팅 그 장소에서 계속 하나요? 아니요. 계속하는 건 아니에요. 스폰서와 같이 해서 그 홈미팅을 열어줄 때는 보통은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홈미팅을 계속해서 하는데 신규가 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신규가 늘지 않으면 이미 지력이 떨어진 거예요. 장소를 바꾸셔야 돼요. 장소를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홈미팅을 해서 그 홈미팅 중에 누군가가 정말 사업을 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어. 그럼 어때요? 큰 미팅으로 초대를 하시고요. 그분은 좀 더 분위기가 있는 쪽으로 사업자들, 스폰서님들이 하는 그 홈미팅으로 올려보내야 돼요. 사람이 같이 무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젖어들고 굉장히 놀기 좋거든요. 소비자하고 있으면 소비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업자 그 분위기에 있으면 반드시 그분도 사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집단에서 누군가가 사업에 관심이 있고 하면 잘할 것 같으면 어떻다 스폰서는 바로 상위 스폰서님들 하는 소미팅을 바로 올려보내서 그 속에서 비전을 보게 하고 해야지 소비자들은 본만큼 먹고요. 본만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게 이루어진다 해서 홈미팅은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꿔가면서 사업자를 만들고 큰 미팅으로 초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홈미팅을 한다는 건요, 바로 성장이에요. 나 홈미팅 하고 싶어요.
그분 성장할 때가 된 거예요. 정말 성장할 때가 되지 않으면, 아유, 홈미팅 하려면 밥도 해야 되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시고, 귀찮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요. 꿈이 큰 사람들은 반드시 홈미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특히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은 두드러지게 성장을 합니다. 그분이 빨리 성장을 하고요. 내가 성장을 안 하고 있다. 홈미팅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홈미팅을 반드시 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식구, 내 식구 밥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10명, 20명 밥을 하면요. 보이지 않는 자신감이 생겨요. 아유, 10명, 20명 밥집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어. 그러면서 그 안에서 소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에 어떤 희열을 느끼고, 아, 이 사업이 돼가겠구나라는 자신감이 뿜뿜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리더가 되고 내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요. 홈미팅에서 강의하는 사람이나 주최하는 사람은 이 속에서 스몰 사업자도 사업자가 되고 강의도 해보고 마이스토리도 해보고 이러면서 홈미팅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성장하는 장소가 되겠죠. 청주에서 홈미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하니까 아, 우리 여기 파트너분이 나도 홈미팅 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집 가지고는 홈미팅이 어려우니까 홈미팅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갔어요. 정말 열정 대단하시죠? 어, 그래서 홈미팅을 해서 이사를 가고 손수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홈미팅을 이렇게 딱 열었습니다. 이건 바로 홈미팅이 성장한 거예요. 아, 나도 홈미팅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홈미팅에서 나오는 또 다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 성장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 홈미팅에 가면 더 큰 미팅도 가야지 또 다른 어떤 더 알고 싶은 지적 호기심이 생기면 바로 이 시스템에서 들어와야 돼요.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이 속에서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 처음에는 스폰서가 안내하는 것만 하지만 정말 꿈이 큰 사람은 궁금증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스폰서를 귀찮게 해요. 그러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렇게 줌 미팅에 들어와.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줌 미팅에 직접 참여했을 때가 바로 이 활용을 해서 시스템을 이제는 돌리는 거죠. 그러면 아, 이 시스템에 줌 미팅이든 오프라인 미팅이든 참여를 하는 것이 계속 복제가 되면 바로 이제는 성장밖에 남은 게 없어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어렵고요. 그리고 이 셀 미팅에 오게 되면 아, 나도 그러면 스몰 사업자가 되고 싶어 라는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집에서 쓰는 거를 모두 브랜드 체인징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물건을 쓸까 말까 바꿔 쓰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그 물건을 바꿔 쓰게 되면 어차피 쓰는 매달 쓰는 영양제 카탈리스는 어때요? 정기 주문을 하겠죠. 그리고 뭔가 내가 점수를 좀 모으려는 욕구가 생기니까 옆에 있는 엄마한테 우리 샴푸 떨어졌는데 여기 있는 샴푸가 탈모 예방에 끝판왕이야.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주문해서 갖다 줄게. 이렇게가 적극적인 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 스스로가 500점을 채우는 어치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치버가 되고요. 그리고 나와 같이 관심 있는 사람한테 또다시 할 수 있는 걸 내려가고 한 단계만 더 내려가면 나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SBO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SBO가 되는 거죠. 그러면 SBO가 된다는 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약 100만 원의 소득을 매달 매달 들어오는 무형의 자산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100만 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올림픽 금메달 획득할 때 받는 게 바로 100만 원입니다. 요즘 시간당 만 원이 넘었는데 어때요? 하루 5시간씩 계속해서 20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1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브랜드 체인징 하고 제대로 배워서 정보 전달해서 무너지지 않는 100만 원을 받는다라는 건 국민연금을 보통 받으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받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SBO가 이때쯤 되면 그 다음에는 스폰서가 말 안 해도 뭔가 쓸 수 있는 걸 다 바꿔 쓰고요. 그리고 왜 좋은지를 더 열심히 이 미팅에 참석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SBO가 되게끔 계속해서 복제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모이면 200만 원을 만든 사람이 모일 수 있고요. 200만 원 만든 사람을 두 명 모이면 그때요 400만 원의 PD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BO 복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더 재정에서 자유로워지는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최초 단위가 바로 홈미팅이고, 그리고 SBO를 만들어서 프로 SBO가 되는 거죠. 보통 홈미팅뿐만이 아니라 줌 미팅, 오프라인 미팅 주 3회 이상은 참여해야 시스템에 참여했다. 어, 우리 보통 한 달에 월급을 받으려면 매일 출퇴근을 하잖아요. 하지만 주 3회에 나의 스케줄 중에 가능한 거, 3회 정도 이상 참여했을 때 100만 원의 어떤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가 된다면 여러분들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앞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셀 미팅을 수시로 나의 스케줄에 맞춰서 참여할 때 스폰서가 오라 가라가 아니라 나의 필요에 의해서 참여할 때 이것이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에서 복제가 되면 이 속에서 리더십도 생기고요. 동료도 생기고 팔로우십도 프렌드십도 다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미팅을 가면요. 뭐가 보이냐면 비전이 너무 커져요. 꿈이 더 커져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기 전에 꿈이 없었어요. 잠잘 시간도 없는데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큰 미팅을 가면 갈수록 어, 핀업해갖고 막 박수 받는 그걸 보면 속에서 우라가 치밀기도 하고요.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동기 유발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재정적 자유를 누려야겠다. 그리고 여기에 오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런데 제가 처음에 여기 큰 미팅에 스몰 미팅보다도 메나테크 할 때 큰 미팅에 먼저 초대가 됐었어요. 큰 미팅에 초대가 돼갖고 아마 큰 세미나, 고피디 미팅이나 랭크업 세미나였을 거예요. 밖에 세미나 장소에서 했는데, 우리 임혁 스폰서님하고 둘이 같이 갔어요. 그래갖고 간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둘이 같이 가갖고 앉아있는데, 너무 어색한 거야. 그 툭툭 쳤어요. 신규가 이렇게 어색한가? 뭐 이렇게 하면서 뚝뚝 치면서 그게 왜 그랬나 봤더니 홈미팅을 거치지 않고 바로 큰 미팅에 초대가 됐기 때문에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낯가리거든요. 어색했어요. 어색했어. 그래서 큰 미팅 오자마자 비전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소심한 사람은 조그만 미팅부터 해서 이렇게 큰 미팅을 가야 더 어색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고요. 이렇게 큰 미팅까지 다 경험을 하면 스폰서는 판단을 해요. 이 친구가 커스터머로 그냥 매니아로 남을 건지 아니면 100만 원, 200만 원 받을 스몰 비즈니스로 할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고난에도 해치고 끝까지 가겠다라는 빅 비즈니스를 할 사람인지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중요한 건 스폰서는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가요. 커스터머고 매니아다 그러면 이분한테 빨리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를 만들고요. 스몰 비즈니스한테는 빨리 2차 명단을 만들어서 팬클럽을 만들어서 그분이 좀 돈이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더 큰 미팅을 초대를 해서 그분이 좀 더 열심히 사업적으로, 진짜 사업적으로 다이어리를 작성하고 고기벌을 하고 이거를 하게끔 하고 그분이 홈미팅을 직접 개최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이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스폰서는 팔로우를 합니다. 이렇게 팔로우를 하게 되면요, 이제는 네트워크를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쉽고 빠르게 성장하는 네트워크의 복제의 핵심은 단순함이래요. 그리고 통일성이래요. 그러면 이 단순함은 뭐냐면 너무 어려워도 안 돼요. 단순함, 미팅 참석부터가 단순함이에요. 머리 생각을 비우고 우리 시스템 미팅이 있다. 그럼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는 거고, 신제품 나왔다. 그러면 사서 먹어봐야 전달을 하잖아요. 사서 전달을 해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시스템 안에 있을 때 시스템대로 얘기를 하게 돼요. 어떤 분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시스템 안에서 배웠으면 오해를 안 할 텐데, 열심히 처음에 애기 같은 소비자들을 키워서 스몰 비즈니스 하게끔 만들어줘서 SED, 골드 ED를 만들어내면 스폰서는 그들을 셀프 리더를 만들려고
방법을 쓰죠. 그러면 어때요? 그분이 할 수 있게끔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해주고, 미팅도 실어서 데리고 가고,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100만 원, 200만 원이 들면 그분을 리더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거든요. 무조건 다 해주면요, 안 커요. 그런데 시스템 안에 있었으면, 아, 스폰서가 나한테 셀프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그게 의사소통이 너무 잘 되는데, 그게 시스템 안에 안 있으면, 아니, 해주다가 왜 안 해줘? 응? 내가 이제 이렇게 매출을 일으켜주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미팅에 참석하는 단순함과 그 다음에 통일성을 가져야 돼요. 시스템 안에 있으면 모두 다 말이 통일성이 돼요. 스폰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고요. 내가 또 하는 말이 이해가 되고 똑같은 얘기. 파트너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스폰서가 얘기하는 것과 업라인이 얘기하는 게 똑같아야 돼요. 그게 바로 시스템의 통일성의 위력입니다. 단순한 건 별거 아니에요. 이 단순한 걸 반복하면 그게 복제가 되는데, 월초 어때요? 여러분들 5일날 자동 주문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따로 자본이 들어가지만 명단이 자본이거든요. 명단을 쓰고, 명단이 없으면 이렇게 줌 미팅이 하다 보면, 아, 돈 벌고 싶은 사람 누구 있지? 아, 고혈압 환자 이거 들으면 좋겠네 하면서 이 미팅 속에서 명단을 발굴을 한다니까요. 그 명단을 발굴을 하면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고 그분을 만날 계획을 찾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거절의 원을 그리면서 그분에 대한 고객을 찾아주고, 그 고객 중에 찐 고객과 애용자를 찾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팀이 하나로 움직이는 게 바로 이 복지 시스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스킬이 있어야 돼요. 네트워킹하는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나의 노하우와 경험치와 이 미팅에서 만나는 모든 정보를 축적을 꼭꼭꼭 했다가 복제를 해야 돼요. 가장 단순한 복제가 뭐예요? 미팅 참석의 복제예요. 이렇게 미팅 참석의 복제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바로 HMD가 이끄는 이 성공 시스템에서 녹여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우리가 원하는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 시스템에 오신 걸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